네, 닥터스 고민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송은이 만극한 송은 원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없으세요? 지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인생 최초의 경험을 지금 내일 할 예정이기 어떤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40년 인생의 최초의 경험이 뭐가 지금. 있을까? 드디어 이제 결혼? 대장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와, 예, 결혼이 내일이면 내일까지 나왔는데 결혼 예민하시네요. 대장 내시경이요? 맞습니다. 큰일 앞두고 계시네요. 대장 내시경뿐만이 아니라 뭐 전반적인 종합 검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좀 이렇게 굶은 상태. 완전 예민 보스죠. 오늘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건들 수가 완전 가시가 예민으로 똘똘 뭉친. 오늘 드립 조금이라도 부족한 사람 있으면은 제가 바로 눈으로 레이저를 불안한데요. 날리겠습니다, 제가 쳐다보질 지금 말아야 오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료하는데도 혹시 이러셨나요? 진료할 때 제가 그 근처에 안 갔습니다. 예민 폭발 원장님과 함께.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날씨가 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다음 계절 냄새가 나죠. 근데 진짜 자연이 신기한 게 입추 지나자마자 날씨가 확 바뀌더라고요. 전환. 역시. 자연의 법칙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네. 이제 어린 직원들만 있다 보니까 역시 이런 또 네네네. 소소한 정보들을 살짝 지금 기분 나쁘다. 나갈까?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이 더위 몇 번만 더 견디면 이제 가을이 올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뭐 또 가을 오면은 9월 또 10월 올해는 또 추석 연휴도 엄청 길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이제 쌀쌀한 바람 불어옵니다. 이렇게 나이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사실 늙는 것도 자연스러운 건데 당연하죠. 그건 뭐 맞아요. 네. 슬프지만 네, 맞아요. 뭐 그런 그 노화 관련된 논문도 나와 있는데 보통 뭐 노화는 또 계단식으로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보통 뭐 30대 훅 떨어지는 시기가 있구나. 네, 보통 뭐 20대 후반부터 콜라겐 밀도가 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보통 데이터가 나와 있고 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한번 훅 꺾이고 한 50대 후반 60대가 돼서 또 한번 훅 꺾이는 시기가 오거든요. 훅 꺾일 때 보통 네. 이제 각기 다들 찾아오시죠. 훅 아하. 꺾이는 시기가 20대 이제, 후반쯤 네, 되면은 이제 30대를 목전에 두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심각성을 좀 인식하게 되는 거죠. 뭔가 자기가 예전 피부랑 다른 걸 이제 느끼거든요. 네, 바로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이제 거울 속에 나와 사진 속에 내가 아주 낯설게 느꼈을 때. 맞아요. 왜 이렇게 네. 늙었나 부정해도 그건 분명한 사실은 이제 그게 나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도 사실 또 더 이쁘게 찍잖아. 각도 더 하게 그죠. 그래서 찍는 방법들을 필터도 아니까 더 씌울 요즘은 뭐 거고. 이제 네. 휴대폰 거꾸로 사진의 해가지고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다. 이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어플도 워낙에 쓰니까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쓰잖아요. 저희 일반 카메라 아예 찍죠. 없거든요. 왜 그거 그리고 찍냐고. 사진 보고 결과물 보고 절망하고 막 이런 게 일수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20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노화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각질 사연을 좀 이제 관련된 걸로 준비를 두 케이스 다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구글 폼에 한 남학생이 아주 긴 장문의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 굉장히, 사연을 읽어보니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 그래요? 학생에게는 너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맞아요. 학업에 네.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제 피부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첫 번째 각질 사연은 이 친구의 문제를 좀 풀어줄까 합니다. 송 원장님께서 이 구구절절한 사연을 좀 네. 읽어주시겠습니다. 거의 뭐- 진짜 길다. 네네. 엄청 이것도 길긴 저희가 한데. 좀 추린 거예요. 요약한 겁니까 네네. 이것도? 오케이. 이것도 거의 뭐 119급의 사연이네요. 거의, 그죠? 네네. 네, 삐용 읽어보겠습니다. 삐용. 안녕하세요. 작년에 여드름으로 피부과에 200만 원이나 쓴 고3 남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뾰루지처럼 여드름이 한두 개씩 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2023년 봄 동네 피부과에서 이소티논을 복용했고 그때는 괜찮았지만 그해 여름부터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부모님이 구미역 근처 피부과에서 여드름 패키지 12주 치료를 결제해 주셨습니다. TMS, 피코프락셀, 아쿠아필링, 압출, 염증 주사, LED 마스크까지 풀코스로 받았고 총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치료 직후엔 확실히 좋아졌지만 마지막 시술이 끝난 지 한 달 반 만에 다시 재발. 지금은 턱과 목까지 번져서 치료 전보다 더 심한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경북대에 진학하게 된다면 대구 피부과, 특히 닥터스에서 진료를 받고 싶은데 네. 견적이 얼마나 될까요? 마지막으로 여드름 원인, 지금 할 수 있는 최선 가성비 좋은 화장품, 그리고 피부 관리 팁을 꼭 듣고 싶습니다. 하고 200만 원으로 여드름 전쟁에서 패배한 구미 고3 드림. 야, 완패하셨네요. 사연이 아주 절절하고 간절합니다. 이제 또 입시생이기 때문에 아마 피부가 또 이런 컨디션이면 학업에도 맞아요. 아주 대단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수능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고3이다 보니까 뭔가 고3에 또 이제 학업에 정진하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아마 많을 거고, 아하. 그리고 수면 패턴의 변화라든지 음.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여드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작용을 많이 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연을 봐서는 좀 중증 이상의 여드름일 것 같아요. 네네. 여드름 자체가 막 염증성 여드름이 얼굴 전체에 이렇게 많은 걸로 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증 여드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소티논을 좀 장기간 복용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앞에 사연을 보니까 이제 네. 그 동네 피부과에서 이소티논을 복용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좀 네. 더 꾸준히 복용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이렇게 좀 피지 분비가 좀 많을 시기에는 좀 네. 이소티논을 꾸준히 좀 복용하면은 좀 끊더라도 이게 그 이소티논은 누적 용량에 의해서 효과가 네. 좀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달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장기간을 복용하고 끊었다면은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뭔가 조금 사실 이게 사진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하네요. 네네. 그게 제일 답답하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아까 닥터송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사진이 없습니다.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여드름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다 똑같은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진짜 피지 양이 많으면서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나는 네네. 그런 이제 일반적인 면포성 여드름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염증성 여드름, 그러니까 이게 면포가 생겼다가 얘가 모공 밖으로 피지가 못 빠져나가면서 이게 산소랑 만나면 되게 까맣게 된 게 우리 흔히 말하는 블랙헤드라는 건데, 이게 그 안에서 이제 여드름 세균과 이제 붙으면서 얘가 염증이 오. 생기는 우리가 염증성 여드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흔히 이제 가장 우리가 여드름 중에서 건강보험이 되는 유일한 응괴성 여드름이라고, 그게 이게 완전 피부 안에서 완전 염증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화농성이랑 뭐 좀 그런 건가요?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화농성은 예. 염증이 되게 많은 걸 사실 의미하는 거지만 응괴성은 말 그대로 그 피부 깊은 데서 응괴, 그러니까 덩어리처럼 이렇게 결절처럼 딱딱하게 아. 올라오면서 얘네들이 완전 농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 여기쯤 여기서 막 농이 나고 막 그런 정도로 이게 막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여드름이냐에 따라서 사실 치료 방향성이 조금 많이 달라지고 이 이제 어떤 여드름의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약들의 종류, 그리고 약의 용량도 다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사실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한 얘기를 하긴 어렵긴 할 거예요. 그래서 구글 폼 보낼 때 혹시나 이렇게 진짜 다급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진을 조금 첨부해 네네. 주시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그렇겠네요. 같고, 여드름 패키지 이 12주 치료가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구성 어떤 패키지 자체가 사실은 여드름 자체를 확 좀 줄여줄 수 있고 조금 크리티컬하게 좋아질 수 있기는 조금은 저는 조금 좀 부정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좀 소극적인 치료였다는 소극적인 건가요? 치료일 수도 있고요. 네. 조금은 현재 나는 염증과 새로 나는 것들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는 치료들로 가는 게 조금 어땠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붉은기랑 염증을 좀 잡아줄 수 있는 혈관 레이저도 좀 쓰면서,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피부의 어떤 피지의 양도 줄여주면서 피부의 결도 조금 보습도 조금 해볼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뭐 흔히 하는 골드 PDT 같은 레이저라든지 네. 아니면 바늘 달린 고주파 치료를 해가지고 저가, 아니면 또 바늘달 고주파 치료 중에서도 이게 하나의 핀으로 내가 염증이 있는 곳만 막 타겟을 해가지고 염증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굉장히 좀 최근에 좀 괜찮은 장비들이 네.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패키지가 이게 다 포함이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 좀 아쉽다. 조금은 더 이 여드름을 좀 줄여줄 수 있을 만한 적극적인 장비가 사실 저는 여기선 좀 빠져 보여요. 일단 근데 저도 조금 이제 사진이 없어서 답답하긴 한데,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해주면서도 긴 좀 장기간 플랜을 가지고 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 이게 그 이소티논을 끊고 나서 진짜 여드름이 악화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뭐 여드름과 관별하기 어려운 다른 그람성 모낭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격성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패턴으로 생겼을지 그거를 예. 사실 좀 잘 판단을 해서 진단도 좀 제대로 돼야 되는. 지금 말만 들어도 굉장히 많죠. 같은 네. 여드름이지만 우리가 진단명이 맞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네. 피부야말로 계속 꾸준하게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 이게 마지막 시술이 끝나고 한 달 반만 다시 재발했다라는 거는 네. 좋아져서 그냥 병원 안 갔다라는 거겠죠. 아. 그러니까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이게 계속 올라올 건데 예. 사실 우리가 학생들 치료라는 거는 여드름이 하나도 안 나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게 결국은 성인이 됐을 때 흉터들을 많이 남길 거냐. 어차피 시간 지나면 여드름 없어질 거거든, 나이 들면서.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 때 워낙 염증이 심하고 그러면은 결국 이게 여드름이 없어도 또 다 흉터가 되고, 페인 흉터 되고, 예. 뭐 붉은 자국 여전히 남아 있고, 그냥 그거를 결국 나중에 치료할 때 훨씬 더 많은 돈과 시간과 나의 통증이 네.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결국 치료를 아예 안 난다라는 느낌보다는 결국은 흉터를 안 남게 여드름이 가볍게 지나갈 수 있게 치료를 한다고 해야 마음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아예 안 나게 할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게는. 네네. 사실 이 정도- 200만 원이면은 네. 뭐 충분히 치료받고 호전이 될 수 있는 네. 부분에 좀 더 맞춤형으로 한다면은 또 200만 원까지는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금액대는 네. 사실 200만 원 안쪽으로도 네. 근데 일단 뭐 봐야겠죠 일단. 근데 봐야겠죠. 이게 이 친구가 예. 지난번에 했던 게 12주니까 그럼 3개월이죠. 음. 3개월에 200이잖아요. 솔직히 네. 우리 3개월 하는데 200까지 우리가 들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이거 맞아요. 예. 할 때는 어. 웬만하면은 예. 구미에서 했던 것보다는 좀 그래도 우리가 더 저렴하게 할 수 구비보다 있다. 저렴하게 예. 해주신다. 맞아요. 만약에 그 뒤에 남은 흉터까지 치료하겠다. 네. 그러면 좀돈 많이 그러면 든다. 더 기간도 길어지고 흉터는 비용도 그렇죠. 훨씬 네. 많이 들 수 있지만은 음. 여드름 자체를 좋게 하겠다. 그거를 12주 안에 좀 어떤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 네네. 그런다면은 사실 뭐 이 정도 금액까지는 안 들 가능성이 있고요. 네, 봐야 됩니다. 이랬는데 막 나온다고 뭘 하시면 안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네. 화장품 추천해 주세요. 여드름 팁, 네네. 피부 관리 팁 많이 주실 수 있나요? 이러고 있는데 연고부터 좀 아니, 이 친구를 받아가라. 만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너무 간절하고 절박하게 그래서 우리가 느껴져서 지금 굉장히 많은 네. 각질 사연 중에 우리가 이렇게 오래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스텝이 꼬였어요 지금. 음. 이소티논 복용해서 좋아졌다가 근데 200만 원 쓰고도 다시 나빠졌어. 그러니까 네. 이제 병원을 이제 함부로 가고 싶지가 그러니까 않은 막 거예요. 힘도 빠지고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포기해야 되나 뭐 이러기도 그런 하고. 상황에서 이제 병원만 네. 가면 이제 돈이 이렇게나 많이 들고 치료하고 똑같이 돌아오는 거야. 네. 이 생각에 화장품이나 뭐 관리 팁 이런 거에만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병원 나와서 음. 뭐 항생제라도 뭐 네. 항생제나 뭐 이소티논이나 필요한 약을 처방받고 연고도 처방받아서 일단은 뭐 병원에 자주 못 올 상황이면은 네. 그런 뭐 약으로라도 먼저 조금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우리 첫 번째 각질 사연 주인공 학생은 은 원장님을 보고 좀 희망을 화이팅!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일단 또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드름 나니까 청춘이다. 이러면서 완전 긁히는 소리라서 안 됩니다. 확실한 청춘이다. 네. 부럽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각질 사연은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은 원장님 낭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 여자입니다. 그동안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속 제 얼굴은 피부도 매끈하고 턱선도 또렷해서 아직 어려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아직 노화랑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친구들이랑 놀다가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는데 그 화면 속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팔자주름이 은근하게 자리 잡고 턱선 흐릿해지고 움직일 때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진 게 보였어요.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제 모습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내 얼굴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대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러면 어떡하죠? 어플로 가려져 있던 팔자주름과 대면한 28세 여자드림. 아, 공감 가네요. 그 특히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이 휴대전화에 그 어플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보정 어플 하나씩은. 맞아요. 그걸로 찍으면 누구나 다 연예인이잖아요. 예, 그거 보고 이제 만족하고 이게 양날의 칼인 게 이제 만족감은 얻을 수 있대. 그게 이제 내가 아니라는 거. 저도 뭐 제 그 와이프랑 연애 시절에 네. 뭐 와이프가
한 번씩 이렇게 사진 올리는 거 보면은 친구들이랑 모임 갖고 사진 올리는 거 보면은 뭐 가관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뭐불 켜가지고 막 필터 씌우고 턱선 한 깎고. 50장 찍어서 한 장 가려내잖아요. 맞아요. 예. 네. 50장이면 다행이죠. 250장 정도 찍고 한 장 가리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30대를 좀 대비해야 한다면 이 피부 쪽으로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스킨케어 말고 좀 시술 쪽으로도 많이 좀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나이가 20대 후반이라면은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요즘에 뭐 코인 부자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예.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코인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미국보다 더 부자의 삶을 맞아요, 그럴 수 맞아요.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부자는 있지만은 아니지만. 대체적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대체적으로 뭐 경제력이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그런 나이대는 아니니까 네네네. 좀 가성비 있게는 사실 뭐 보톡스를 좀 꾸준하게 맞아주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투자 대비 어떤 만족도를 가장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나 보톡스도 꾸준히 맞고 있어요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20대 후반 분들이 이 윤곽에 대한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윤곽을 다듬어 줄 수 있는 시술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좋고 그게 결국 우리가 근육을 싸고 있는 그 근막층을 타겟을 해서 피부를 조금 달라붙게 만들면서 좀 이렇게 올라가 줄 수 있게 만들어준 시술들. 그게 결국은 대표적인 시술이 이제 울세라죠. 근데 이제 울세라가 가격대가 좀 비싸다 비싸죠. 보니까 결국 울세라를 좀 카피해서 만든 장비들이 뭐 브이로나 뭐 슈링크나 뭐 리프테라나 뭐 텐세라나 이런 이제 장비들을 이용해서 윤곽을 좀 다듬는 시술들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죠. 일단은 이게 10대 후반인데 내가 막 다이어트를 막 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와중에 이런 악광대나 옆볼이나 이런데 막 그 볼륨이 확 꺼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려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두 네. 케이스를 좀 나눠서 그렇죠. 네, 맞아요. 무조건 이게 후덕하게 처진 그것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륨이 빠지면은 그만큼 지지하는 이제 네. 구조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처짐이 심해 보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볼륨아이징 하는 시술들을 통해서 좀 즉각적으로 되게 만족도 높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술이 있는데 예를 들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필러죠. 네. 그래서 필러 같은 경우에는 적은 용량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전략을 잘 짜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좀 볼륨이 많이 빠져서 이렇게 탄력이 떨어져 보이는 경우라면은 개개인의 어떤 지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위에 적절하게 좀 주입을 함으로써 그 필러 시술만 하더라도 적절하게 이렇게 리프팅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필러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심하지만 않다면은 네. 그런 것도 한 가지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필러는 뭐 다 뭐 흡수된다고 하지만 남는다. 어딘가에 남아 있어.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 필러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요즘 뭐 필러 거부감이 있는 분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전에 우리가 영상 찍었지만 결국 내 콜라겐을 자극을 해줘서 볼륨이 올라올 수 있는 콜라겐 이제 스티뮬레이터 그러니까 콜라겐 촉진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술하는 분들이 많고 사실 콜라겐 시술들도 확실히 나이 어릴수록 효과 좋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이 당연히 네. 면역판 더 잘 생기기 때문에 볼륨 더 잘 올라와요. 그래서 야. 요즘 20대 분들도 뭐 스컬트라나 주베르 볼륨이나 레디어스 하러 많이 오세요. 다시 찾아보죠. 네. 그러니까 필러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필러 진짜 하기 싫다면 그런 시술 하셔도 되니까 그거는 병원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게 노화가 진행이 됐다 싶으시면 그게 이제 스스로 좀 문제다 싶으시면 좀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는 그렇죠. 이제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느낄 수 당장 있는 찍어야 될 거네요. 사진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상을 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절대 예쁘게 말 안 합니다. 은 원장님 근데 F라고 하는데 절대 F 같진 않은데요. 완전 F예요. 예. 철저한 대문자 T로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엄청 이제 큰 네. T인 거죠. 완전 예, T 오늘 됐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예. 또 직설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직설 시작합니다. 자, 오늘 게스트분도 당근으로 예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한번 이쪽으로 들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니, 당근은 이야. 왜 이렇게 힙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 근데 힙합분들이 잘생기셨다. 진짜 예. 진짜 잘생기셨네요. 예. 타투도 멋있고. 네, 타투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네.
이제 의미를 많이 가지고 팔에 타투가 오. 있어가지고. 네, 눈썹도 오히려- 문신하셨고. 눈썹 타투. 얼마 전에 네. 아. 타투. 이거 따끈따끈한 눈썹 문신 느낌 나거든요. 맞아요. 자, 우리 그러면 출연자분 먼저 헤드셋부터 써주시겠어요? 네. 네. 혹시 뭐 본명을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닉네임? 아 괜찮습니다. 예예. 오. 성함이 정지훈 님이세요. 긴가요? 아, 예. 예. 어릴 때 별명으로 많이 불렸어요. 정말요? 네,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한번 좀 따라할 만도 한데. 네. 따라할 만도 한데. 태양을 피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춤을 한번 춰보긴 했는데 오, 정말요? 근데 왠지 잘 추실 것 같은데. 너무 못 춰서 혼나기만 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대구에서 수영 강사로 일하고 있는 정지훈입니다.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신가요? 아, 예. 네. 올해 이제 34살입니다. 92년생. 아 적지 않네요 이제. 예, 근데 네. 동안이시네요. 아, 맞아요. 예. 뭐 오. 열심히 운동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수영 강사시면 또 이제 물이랑 또 이제 가깝게 지내시고 물론 이제 수영장 물은 또 소독제가 들어가 있고 해서 피부에 뭐 이렇게 아주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좀 수분감은 좀 가지고 계신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수분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수영 강사분들이 오히려? 또 수영장에 이제 물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오셔가지고 또 사우나 뭐 탕 어. 이런데 좀 예,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음. 그럼 온도 변화 자체가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면은 예. 이게 또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모공에 주긴 특히 안 하거든요. 좋습니다. 맞아요. 모공이에요? 네, 그러시구나.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딱 그 고민이 심합니다. 어. 이 코 주변에 모공이 네. 너무 넓어서 음. 귤 피부처럼 불리기도 네. 하고 네. 이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그다음 그 사우나를 제가 또 네. 좋아하다 보니까 역시. 예, 겨울철에 막 뜨거운 물에 열탕에 바로바로 들어가고 네네. 그러고 나면 꼭 하나씩 두 개씩 올라와요. 아. 이 여드름이 아. 그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청춘이시네. 아까 청춘이라고. 같이 좋아하진 않다는데. 그래가지고 네. 지금도 여기 하나 나 계시죠? 예 계속 뭐 조금씩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음. 그게 좀 스트레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원장님들 눈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귤 피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전혀 뭐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냥 이제 울긋불긋한 건 네. 좀 약간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온 네. 거라고 하더라도 안 그래도 이제 여기 나오게 돼서 네. 오기 전에 네. 찬물로 얼굴을 한 10분을 쭉 맞다 왔거든요. 아 진정을 시키고 예, 그게 오셨어요? 효과가 좀 있었는지 아. 오늘 모공이 좀 눌러주고 덜 오셨구나. 그래서 아. 홍조가 좀 더 심해 보이나? 오케이 그럴 수 알겠습니다.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상담을 좀 해주실까요? 피부과는 그러면 좀 이렇게 다니시는 편인가요? 아니 이게 네. 뭐 아무래도 좀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남자가 네 남자 보는 거예요? 보니까 남자들은 아, 뭐 선크림도 바르면 안 되고 아. 예 뭐 피부과 가서 이래 다니면 안 한 되고. 남자로 살 순 없다. 그거 아니십니까 지금? 아 상남자가 아니라. 네, 이거 한 남자의 삶 아닙니까? 애견남스러운 건 난 안 된다. 베트남은 함부로 피부과 가면 안 돼요. 아, 그 죄송한데 오늘 뭘 얻고자 여기 오신 거죠? 우리 다 애견남스러운 얘기 좀 할 건데. 그렇게 살다 보니 안 완전 되겠구나. 진짜 하남자스럽게 우리가 얘기할 건데. 그렇게 살다 보니 애견남이 맞겠다 싶어서 아하, 신청하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테토남을 살짝 버리실 수 있다. 아, 이제. 예. 예, 이제 살짝 버려야 될 내려놓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도 피부과 시술을 받아본 적은 없으시고요. 네네. 예. 뭐 기초 화장품이나 이런 거 좀 신경을 쓰시나요? 아까 선크림도 남자가 안 선크림 바른다 이러신 것 하셨네. 같은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저희가 막 화장품 가게 들어가서 고르고 있고 이러면 아. 아무래도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손 잘 간지럽고 막 폐가 좀 떨어지다. 근데 저도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화장품 산 아니.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이소 가서 알아서 다이소도 그렇고 뭐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살 수 있고 하니까. 아, 예, 예. 그러세요? 일단 오, 이분들 이분들. 바르는 거 자체를 싫어하시죠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그런 귀찮아 끈적한 느낌도 싫고. 하시고. 네. 이게 바르고 나면 워낙 뭔 좀 남는 느낌이 어, 강하다. 맞아요. 요즘은 이 미스트가 네. 워낙 잘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 바르고 나면 뭐 이렇게 금방 마르고 네. 그래서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수영하시면 실내에서만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게 뭐 예. 같이 있을 때는 실내에서 하시겠지만. 일단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은 쭉 실내 수영장이 아,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네, 외부 수영장이 있는 곳이 네네. 대구에는 있고 음.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
죄송한데 네. 수영 어디서? 왜 끊으시게요? 지금은 저희 대봉 수영장에 있어요. 음. 네네. 오. 관심 있어서요. 관심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아기 또 스포츠단 또 수영 선수였기 때문에. 저도 아기 스포츠. 자연 스포츠 센터라고 수영 옛날 다녔는데요. 현 동아 스포츠 센터 거기 아, 제가 완전 정말요? 에이스 출신입니다 제가. 아. 저도 거기 우리 되게 오래 그 혹시 다녔어요. 7층에 다니셨나요? 너무 옛날에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 동아 스포츠 센터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 진짜요? 아기 스포츠단 또 네. 강사를 했었고 근데 이렇게 가르치시는 시는 없으세요? 제가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네, 가르쳤으면 그렇죠. 가르쳤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귤 피부라고 하는 게 결국은 네. 두 가지가 있죠. 일단 피부가 조금 두껍고 피부 결이 요철감이 좀 있는 상황이 사실 좀 더 동반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피부 봤을 때 일단은 그래도 여드름이 좀 있었던 피부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관자 쪽도 보면 여드름 흉터도 조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 나고 있는 여드름도 사실 보이고 있고 특히 여기 중안부 같은 경우는 이제 홍조기가 굉장히 좀 있죠. 지금도 좀 붉은기가 많이. 그래서 저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 결을 결국은 요철감을 조금 좋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함과 동시에 지금 새로 나고 있는 뭐 이제 한두 개씩 나고 여전히 나는 게 좀 스트레스라고 하시지만 그런 여드름 나는 것도 좀 잡아줄 수 있는 치료를 좀 같이 좀 하면 될 거고 우리가 여태까지 왔던 분들 보면 나이가 다 어리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약간은 좀 우리가 시술적인 것보다는 좀 관리적인 영역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34세에 우리 수영 강사분이라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제 병원 와서 어느 정도 시술도 이제 감당할 수 있다 정도의 그게 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귤 피부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이게 우리가 치료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번만으로 되는 것도 사실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어떤 케어 수준에서도 그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진다는 느낌이 안 들 확률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술적인 영역을 좀 빌리는 게 좀 도움이 되긴 할 건데 저라면은 일단은 바늘 달린 고주파 치료를 우선적으로 조금 추천을 좀 드려보는 게 그렇죠. 하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그게 바늘 달린 고주파가 이게 바늘이 이렇게 폭 찌르면서 그 안에 이제 고주파에서 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피부 홍조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새로 나는 여드름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자체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드는데도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피부의 어떤 거칠거칠한 어떤 요철감도 같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저렇게 좀 울긋불긋하게 그리고 패여져 있는 부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때 같이 콜라겐을 조금 더 만들어줄 수 있는 주사 시술을 같이 동반을 하면 훨씬 좋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테토남스러운 어떤 그런 포지션을 원하시니까 우리가 또 그런 치료하면 또 강하게 해서 또 세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참는 것 자체가 굉장히 테토남 그렇죠. 그거 참는 게 테토남스러운 거예요. 이거만 마취 크림만 40분 바르고 나 이거를 마취가 더 발라서 두껍게 그런 애견남스러운 거 이제 우리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최대한 얇게 바르고 최대한 마취 짧게 하고 난 바로 강하게 시술 받겠다.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물어서 피나겠는데요. 아니 근데 피부과 시술 얼마나 아픈데 그 상남자들이라면은 그 피부과 시술 정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저는 뭐 마취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 뭐. 마취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네. 잘 안 계시는데 네. 뭐 해주십시오. 이거 주사 많이 제가 뭐 주사를 많이 한다면 이거 주사 좀 많이 아픕니다. 설명드리면은 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막 나가실 때 막 눈물을 또르르 흘리고 밖에서 주사 환불하고 계시는 분도 봤어요.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오히려 더 못 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광대 쪽에는 이제 새로 난 여드름이 또 최근에 났는 거 이제 저런 것들은 빨리 주사를 맞는 게 좋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뭘 짠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거는 빨리 염증을 아까 그 갈아서 바늘 달린 레이저 시술은 뭐 고주파 프락셀 뭐 이런 아니죠. 그러니까 프락셀을 레이저를 비에너지를 이용한 게 레이저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쏴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부 진피층에 열을 전달하는 그런 시술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우리가 고주파 시술이고 이거는 사실 레이저라기보다는 그냥 고주파를 이용한 장비인데 이게 바늘이 달려 있어요. 그냥 바늘이 폭 찔리고 이제 그 찔린 그 안쪽에서 열이 고주파 열이 나오면서 이제 좀 피부에 영향을 주는 시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재생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염증 조사는 그러니까 염증 조사가 사실 맞아서 뭐 폐이면 어떡해요 또 이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 이미 다 지나간 걸 맞으면 폐일 확률도 있죠. 그리고 너무 과량으로 맞으면 폐일 수 있지만은 지금 정도의 저런 염증 상태 정도면은 저런 것들을 빨리 좀 주사 맞는 것과 그리고 이제 여드름이 좀 한 번씩 난다라고 한다면 집에 하나쯤은 바르는 약을 하나 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바르는 약. 그러면 새로 났을 때 한 번씩 바르. 저도 이제 있고 저도 이제 좀 음주하고 다음 날 일어나 보면 한두 개씩 날 때 있거든요. 그런 거 빨리 바르면은 한 2, 3일 내로 염증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초장이 어쨌든 빨리 좀 해결을 하려는 좀 이 노력이 중요해요. 아니면 이게
점점 염증이 더 심해지면 이제 이렇게 커지고 그러면 낫는데도 오래 걸리고 또 색소 침착 남고 뭐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피부과도 이제 뭐 가본 적이 시술적으로는 없다고 하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게 심각성이 본인이 얼마나 느끼고 계신지 몰라도 그에 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진 않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네. 심각성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일단 여기 나와서 사연 신청하고 이 네, 왔다는 그러니까. 자체가 이제는 뭔가 나의 좀 어, 바꿔보겠다는 나를 그런- 바꿔보겠다는 그 의지가 듬뿍 담겨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때가 왔다. 그쵸, 그쵸. 계기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뭐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예 방치할 수는 없고 네. 또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제 그 아까 여기 뭐 기름기도 조금 많으셔서 기름기가 적은 화장품을 쓰고 미스트 뿌려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미스트 뿌리고 뭐 네. 이런 것까지 하실 정도면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 아직 좀 쓰고 계신 것 관심은 같은데요? 이제 뭔가 네. 관리에 대한 어떤 관심은 가지고 계신데 방향성이 조금 이제 약간 엇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미스트는 어디서 네. 사세요? 네. 뭐 보통 저희 테토남들은 다이소에서 다이소에서 저희 쳐다보지 마세요. 저희 그런 쪽은 아닙니다. 테토남들의 다이소. 성지인가요, 다이소가? 근데 다이소 하면 또 약간 꿀템들이 꽤 많이 어, 있더라고요. 꽤 괜찮아요, 많잖아요. 괜찮아요. 네. 저희가 뭐, 다이소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아, 네, 맞아요. 꽤 네. 괜찮은 근데 이제 화장품들. 딱 봤을 때는 사실 T존은 뭔가 좀 크게 트러블이 없어요. 보면은 그러네요. T존은 뭐 피지 분비가 많은 부인데 그게 테토남인데. 사실 저기 T존이 테토남의 상징이에요. 이미 뺨 탈락입니다. 뺨이나 이런 관자 쪽을 보면은 되게 이렇게 울긋불긋하고 뭔가 좀 자극이 된 듯한 그런 양상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제 생각을 했을 때는 수영 강사분이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우나를 좋아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온도 변화가 급격한 환경에 이런 노출되는 부분, 그리고 사우나와 같은 이런 고열에 노출되는 피부가 노출되는 환경, 이런 것 자체가 피부를 되게 민감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온도 변화가 이렇게 급격히 좀 많은 환경에서 일하시거나 이런 그런 노출이 많으신 분들은 특징적으로 얼굴에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는 게 돼서 홍조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교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게 나는 기름기가 많아서 기름기가 적은 화장품을 쓰거나 미스트를 뿌려서 관리한다, 이거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더 조금 건조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트는 좀 건조한 분들이 좀 이제 기본적으로 보습 뭐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두고 그 좀 지내다가 뭔가 좀 건조감이 든다, 이럴 때 조금씩 이제 뿌려주는 게 좋은데, 요것만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기름기가 적은 화장품은 잘 안 쓰시고 미스트만 뿌리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름기가 이게 또 기름기가 또 그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는 또 잘 씻겨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그 보습감이 좋은 제품을 사실 이런 그 T존 제외하고는 조금 자주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우나 안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우나는 진짜 안 사우나를 좋아요. 근데 아예 또 당장 끊기는 좀 어려우신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네. 수영장이다 이제 보니까 빈도를 줄이는 걸로. 이게 여름이라 해도 예. 그 수업 50분 안에서 이제 저희가 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활동적이진 않거든요. 오히려 입만 많이 움직이고 네네. 네,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끝이 나면 그 10분 잠깐 동안 뭐 몸을 좀 따뜻하게 데우는. 데우면서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안 하실 수는 없는 거네요. 맞아요. 좀, 아니면 그걸 뭐 그런 이렇게 몸을 조금 데우는 과정을 다른 걸로 좀 뭐 대체할 그거 하면 수 있는 되니까. 레시가 되냐 이거? 전신 수영복 이런 거 입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네, 슈트를 따뜻하게 입고 좀. 네. 아 그래도 좀 있습니다. 춥긴 추워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 온도가 또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네네네. 추우니까. 아 그거는 근데 좀 네, 그건 결국 이건 직업적인 어쩔 수 이유가 없는- 좀 사실 예. 크긴 크죠.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토닝 레이즈에서 화이트닝 치료하시는 분들도 야외에서 현장 많이 예. 가시거나 아니면 골프 관련된 이런 거 좀 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음. 자외선 노출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직업적인 이유인 걸 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쩔 수 없네요.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빈도는 조금 이제 줄여보는 것도 아, 네네.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사우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따뜻한 물로 한번 그냥 샤워로 네. 이제 좀 아니요, 뭐 마무리해보는 따뜻한 것도 수건으로 이렇게 목을 좀 감싸다. 감싼다든지 그런 네. 식의 그 정도. 방법이 오히려 그렇게 좀- 그러면 그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게 네. 피부에는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온도는 그냥 피하는 게 좋아요. 아예 찬 거, 아예 뜨거운 거냐. 이거는 그 두 개가 다 안 좋은 거고 결국은 제일 좋은 게 그냥 미온수예요. 미치겠나 뭐. 정확하게 몇 도? 정확하게 한 40도 미만. 언덕에 들고 어. 다니죠. 40도 미만. 40, 40도 40도도 꽤 열탕 온도니까 40도 꽤 미만. 뜨겁긴 한데 네. 40도 되면 안 돼요. 40도 우리 미만. 체온하고 비슷한 온도. 네, 한 정도로 30, 한 맞추면 8도 정도? 좋겠네요. 40도 넘기면 안 됩니다. 40도 미만입니다. 넣었을 때 좀 뜨겁다 싶으면은 이제 그건 좀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다. 건조해질 수 있는 거죠. 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는 과정도 모공을 넓히는 당연하죠. 원인이 되나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우리가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땀이 많아지면 좀 습해지고 그러면서 피지 양도 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름철이 모공을 가지고 고민을 하러 오시는 분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근데 수영이라는 운동은 사실 이제 땀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나면서 바로 물에 씻겨 나가지 않아요. 예. 약간 이거는- 식혀지면서 되긴 하는데 사실 저도 수영해봤는데 하고 나면 땀 진짜 많이 나거든요. 몸에 열이 막 예, 몸에 열이 많이 올라서 어. 하고 나왔을 때도 열- 땀이 계속 나죠. 예. 제대로 안 했구나. 그런 걸 느껴보죠. 함부로 얘기하면 됩니다. 안 해본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린이 수영부였는데 저도. 그리고 그 혹시나 이제 생활 습관도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네. 뭐 일적으로 뭐 사우나를 또 이제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조금 빈도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 외 여타 이제 그 생활 습관 뭐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네, 음주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뭐 수영장의 회식 음. 왜 어쩔 수 없죠? 소셜 알코올릭 어쩔 수 정도라고 없어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포장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런 거 아니고서는 제가 굳이 뭐 어디 가서 술을 먹거나 이렇게 제가 사서 먹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뭐 많이 예, 안 술을 잘 못 하시는- 먹다 보니까 또 먹으면 엄청 몸이 달아오르고 막 뜨겁고 막 빨개지고. 예, 빨개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담배는 올해 전자담배로 네,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 심리적으로 이제 예, 내 이제 몸에 할 거 했다. 예전엔 분명히 뭐 이것저것 안 해도 숨도 별로 안 차고 네. 예, 뭔가 잘 뛰어다니고 했는데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뭐 계단 한 4개만 올라가도 숨이 한 번씩 숨이 차고 차고.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병인 내과 거 아니에요? 가서 내과 가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수영 강사하시는 분이 계단 4개 올라가서 숨 차는 거면 이거는 바위 질환 아닙니까? 질환. 왜? 그건 좀 병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생활 네. 패턴을 좀 수정할 때가 됐다. 아. 예, 그래서 좀 이게 바꿔보고 스스로 느끼는 게 이제 담배 각성이라고 경험이 하죠. 있으신- 저는 안타깝게도 한 번도 없긴 한데 스스로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치료의 가장 좋은 이제 뭐 이렇게 시작은 맞습니다. 각성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느끼는. 일단 담배는 당연히 안 좋죠. 담배 특히 연초 피면은 여기서 이제 워낙 피부에 안 좋은 것들이 워낙 많고 이게 결국 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당연히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죠. 결국 술, 담배가 술은 염증 많이 일으키고 담배는 이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도 워낙 이제 많으니까 그래서 피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뭐 다행히 전담으로 이제 바꿨다라고 하면은 뭐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50점은 줄 수 있다 정도 될 수가 있을 거고 뭐 그런 건 안 드세요? 단백질 파우더나 운동하시는 네. 예, 제가 지금은 안 먹고 있는데 헬스 코치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 닭가슴살부터 단백질 파우더 이런 걸 많이 챙겨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단백질 파우더랑 보통 이제 우유 같은 이제 유제품들 이런 것들도 피부에 여드름이나 트러블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드셨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대한 좀 줄이는 게 좋고 뭐 수영 강사 선생님들 또 혹시나 알죠? 또 우리 뭐 당 떨어지면 초코바이를 탁 먹고 이런 거 그런 이제 당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음식들, 뭐 간식들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이제 피해야 될 음식들이니까 뭐 먹는 것만 따지면은 뭐 일단 술을 안 드신다고 하니까 많이는 그러면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식습관이나 이런 거는 예, 식사는 저희가 이제 워낙 관리를 해야 네.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평소에도 그냥 햇반 하나에 반찬 2개, 3개 정도만 먹는 정도고 국은 최대한 피하는 정도라서 저희보다 낫네요. 그러게. 야.
저는 국 할 두 말이 그릇씩 없어. 먹거든요. 저희 구내식당 이제 국물 맛집이거든요. 저희 식당에 미쳐요, 진짜. 국을 너무 다음 날 이모님- 이만큼 붓고 막 이모님 너무 잘 끓여. 그러니까 지금 금식하게 이게 지금 빠졌잖아요. 빠진 거. 라인은 안 보이세요 지금? 완전 뭐 베이는데 지금? 우리 근처 오면 라인 좀 그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편집하실 때. 완전 베어요 지금. 종이한 종이 거, 이렇게 베이잖아요 이렇게. 야 스스로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피부의 어떤 고민 정도가 여태까지 예, 왔던 분들보다는 예. 피부가 건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좋은 편이에요. 어디 가서 피부 나쁘다 소리는 사실 안 들을 피부인데 말씀드렸죠. 결국은 그 한두 개 나는 트러블과 얼굴 중안부 쪽에 있는 저 홍조 그리고 피부에 아주 귤껍질 같다로 느껴지는 그 요철감 결국은 그게 포인트니까 그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은 시술적인 영역이 사실 들어가야 효과를 확 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30대 중반으로 접어드셨기 때문에 이제 또 본인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친구를 잠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피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예. 완전 애견남인데?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요? 퇴근하고 잠깐 이제 밝은 낮에 친구를 잠깐 만났는데 네. 친구가 이 햇볕에 비치는 제 코에 이렇게 반짝반짝 거린답니다. 코가.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너무 미끌미끌한 거예요. 아 그때부터 내 피부가 뭐 좀 바뀌기 시작했나 보다, 안 좋아지기 시작했나 보다. 그렇게 돼서 이제 뭐 검색도 해보고 뭐 미스트도 써보고 그렇게 시작이 됐고. 오, 그래도 이제 다행이네요. 그런 네. 변화가 있어줘서 또 맞아요. 관심을 가지게 됐고 네. 딱 이제 또 이제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이제 연령대가 되기도 했고. 네. 예. 뭘? 또 하실 말씀이 없으시고. 아까 이제 그 우리 은 원장님께서 음. 그 바늘 고주파 시술 네. 추천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 뭐 모공 쪽이고 뭐 피부 결 이렇게 개선하는 데는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받다 보면은 피지 분비도 조금 줄어들긴 해요. 그게 피지 바늘 고주파 시술은 우리가 피부층의 어떤 깊이를 조절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좀 피지선 깊이로 하면은 좀 피지선 분비도 좀 줄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피부에 조금 얕은 층을 좀 타겟하면은 네. 피부 표면에 어떤 재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모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좋아질 수가 있고 또 조금 더 하자면은 수영 강사님 하시면서 이제 좀 돈을 많이 버셨으니까 조금 하나 더 하자면은 우리 스킨 부스터 종류 중에 이제 저렇게 좀 홍조가 심하다든지 그리고 아까 여기는 사실 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수분감이 떨어지고 피부가 많이 자극을 받은 부위이기 때문에 저런 부위에는 피부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으실 때 그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를 좀 해주시면은 이제 피부과 시술이 얼마나 아픈 거구나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견뎌보고 경험 느껴보면서 한번 모마치로 리쥬란 힐러 한번 해야죠. 맞아요. 근데 경험치를 좀 이렇게 네. 만들어 보시는. 근데 뭐 이제 그런 시술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시술적으로도 조금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한 번도 이제 안 받아보셨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좀 달라지셨나요 오늘 이렇게? 네네. 그 하고 싶은 욕구도 많이 생기긴 한데 네네. 아무래도 이런 저희 같은 이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뭐 네. 이렇게 소비자라고 해야 되나 네. 고객층한테는 이게 효과적인 부분에서 뭐 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는데 내가 썼을 때 그만큼 확실하게 그쵸, 그쵸. 들어오는 그게 만족감이 제일 있어야 중요하죠. 돼요. 네, 그게 아무래도 예.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후기들도 많이 찾아보고 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좋다는 화장품 써봤는데 예. 생각보다 뭐 달라지는 게 없다거나 나한테는 또 안 맞는 거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피부는 원래 타고나는 거다 뭐 이래 버리니까 그냥 타고나는 거 맞죠? 타고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타고난 상황이고 이미 타고난 걸 어떻게 그럼 거기서 결국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건 그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치료를 해서 얼만큼 좋아질 수 있어요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 그러면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4명이 같은 반인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 뒤에 시험 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럼 뭐 학교 선생님이 그럼 너네 공부하니까 그럼 다 100점 맞을 수 있겠네. 사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이게 우리가 시술이란 거는 현재 상황에 맞춰서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은 그 효과의 차이에 대한 거는 솔직히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가지고 있는 피부 컨디션도 다 다르고 또 원래 내가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실 차이가 또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병원을 왔을 때 무조건 좋아질 수 있나요? 뭐 아니면은 뭐 무조건 뭐 다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는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시술을 해드리는 거지. 뭐 우리가 의학적인 우리가 특히 이제 과학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100%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99%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 그렇게 또 압박을 주면은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씨 무조건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 보면은 막 시술할 때도 막 긴장되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효과 더 떨어져요. 우리도 마음을 편하게 시술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오면 당연히 우리는 최대한 같은 비용 대비 무조건 제일 효과 좋게 해서 웃는 모습으로 이제 다음에 만나요가 돼야 되는 게 우리 또 그게 저희의 또 직업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을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최대한 좋아질 수 있게 맞춰서 노력을 해드릴 겁니다 당연히. 우리 원장님 근데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 모든 선생님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겠네요. 어딘가에서 내가 시술한 환자가 어딘가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시술해 보면 사실 입소문으로 나와서 오시는 분 엄청 많거든요. 뭐 되게 잘한다고 해서 왔다,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했다면 부담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이 사람이 되게 만족을 했는 수준이 이 사람이 그 정도로 만족하냐 그거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기대치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하고 진료할 때도 현실적인 기대치를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하는 순간 기대치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만큼 이제 돈 썼는데 이만큼 그렇죠. 와야 되는 당연하죠. 거니까. 그리고 돈만 써요. 오히려- 시간도 써야 되죠. 네, 그리고 그렇죠. 시간만 써요. 아프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협치해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환자하고 의사의 관계도 굉장히 그래요,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게. 예. 자, 오늘 이제 피부직설 좀 고민을 이제 상담을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상처 받으시고 그런 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제 피부 상태가 어떤지를 솔직히 저희가 전문적으로 알지를 못하니까 요거는 요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은 것 같고 요거는 요런 것 때문에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좀 피하거나 줄이는 게 좋은 것 같다. 요런 답을 저희가 이제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곳이 잘 없으니까 피부과를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 기준이 조금 생기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조금 애견으로 스킨 보톡스 맞으면 필요하다 좋으실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스킨 스킨 보톡스 맞아가지고 이마도 잡고 눈가도 맞아요. 잡고 맞아요. 여기 홍조도 좀 지금 잡고. 한마디 영업을 하시는 스킨 보톡스 괜찮다. 이게 약간 이렇게 스타터가 접근하기 맞아요. 가성비. 그래서 아까는 정도. 크게 네. 뭐 피부가 나쁘지 않다 했는데 이제 점점 항목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느낌. 근데 되게 그것도 중요한 게 아까 그 시술하고 만족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시술하고 내가 어느 순간 만족감을 느끼고 뭔가 내가 좋아진 피부 상태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피부를 더 뭔가 좀 더 관리하고 예. 아끼고 이런 방법들을 그렇죠, 더 그렇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조금 되는 것 좋아지고 같아요, 조금 시술도. 예뻐지면 이제 다음을 조금 기대하게 되고 맞아요. 이렇게 약간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들죠. 더 뭔가 예. 내 피부를 좀 잘 예. 가꾸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시술을 통해서. 예. 혹시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이렇게 좀 할인 어느 정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거는 요 끝나가면 네. 저한테 얘기하죠. 저 지금 금식 상태라서 예민하기 때문에 할인이요? 이렇게 송원자도 얘기해야 되니. 저한테 오면 지금 짤없습니다. 지금 약간 눈도 반쯤 풀렸죠 감긴 지금. 상태. 지금 힘들어요. 지금. 빨리 끝내야 될 것 너무 같아요. 배고파요. 네. 원장님한테 가급적이면. 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솔직히 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예. 모르는 정보도 많았는데 오늘 많은 얘기를 듣고 또 네. 배우다 보니까 네. 이제 방향 네. 내가 어떻게 일단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네. 샤워라도 뭐 뜨거운 물 아까 40도 미만 아. 옆에 그 숫자 보고 이제 40도 위로는 안 올라가야겠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방향이라도 잡히니까 네.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었고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좀 뿌듯한데요. 근데 확실히 네. 강사 선생님이셔서 말씀을 굉장히 조리 있게 그러니까요. 정리도 하시고 네. 어우, 어. 역시 다르십니다. 네. 이걸로 먹고 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피부 고민이 조금 이제 해결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이게 듣기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제 행동으로 옮기셔서 이제 꿀피부 유지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피부 빅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피부 고민 오늘 저희가 이제 뭐 여러 피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20대 후반 이제 피부 노화와 관련해서 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고민 있으시면 뭐 고민하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풀 수 있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피부 고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안 되나요? 되죠. 다른 거? 네. 연애 상담 되고요. 연애 상담은 일단은 뭐 다시 생각해 보고요. 예, 그리고 또 다방면으로 어떤 문제들이 범위를 있죠? 좀 넓혀서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팟캐스트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 저희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유튜브로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유튜브에서 닥터스 고민 상담소 치시고 많이들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피부 문제 무심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십시오. 네, 어디 프로그램 제목 같은 애들이 하는 것보다 저기 그냥 대본을 읽기 더 어려워요. 지금. 더 어색한 것 같아요. 너무 어색하다. 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부에 관련된 사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연들도 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지금 보내시면 다음 화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 기대돼. 자, 사연은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스타그램 닥터스 피부과 대구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닥터스 피부과 대구점 검색하셔서 톡으로 편하게 사연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닥터스 고민 상담소 조태꿀 제발. 감사합니다. 원장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나중에